중국의 7월 청년 실업률이 당국이 새 통계 방식을 선보인 후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리 안 해도 중국 당국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이 청년 실업률인데, 이 수치가 급상승을 했다는 것은 중국 당국에게도 비상이 걸렸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청년 실업률로 심각한 고민에 빠진 중국의 모습을 Y타임스가 파헤쳐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블룸버그는 16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7월 16에서 24세 청년 실업률이 17.1%를 기록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전달의 13.2%에서 3.9%포인트 뛰어 오른 수치로 지난해 12월 중국 당국이 청년 실업률 통계 방식을 바꾼 후에 최고 수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여기에 대해서 일자리 데이터는 다른 지표가 경기 부진을 가리키는 가운데 나왔다 그러면서,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한 것은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졸업생이 노동시장에 대거 유입된 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실업률 상승의 원인으로 졸업 시즌을 꼽았는데, 올해 졸업생이 작년보다 2% 증가한 약 1180만 명이 취업시장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 경제가 잘 나갈 때는 졸업생들이 입도 선매식으로 이미 취업할 곳이 정해진 상태에서 졸업을 했지만, 지금은 그만큼 취업 자체가 안 된 상태에서 졸업생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 청년 실업률도 급상승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고용시장이 악화되고 고용주들이 채용을 줄이면서 청년 실업률은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졸업생들은 주로 사무직 일자리를 찾는 반면에 공장은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구조적인 미스매치도 더욱 심화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중국 대학들은 대학원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면서 노동시장의 압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청년 고용을 우선시하고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지만 현실은 이런 시진핑 주석의 지시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중국은 청년 실업률이 작년에 6월에 21.3%까지 치솟자 통계 발표를 돌연 중단해 버렸습니다. 이후 재학생을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한 새로운 청년 실업률을 그해 12월에 발표하기 시작했지만 14% 전후의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해왔습니다. 사실 중국이 일관성을 무시하고 돌연 통계 방식을 바꾼 것은 일부 합리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통계 수치를 낮추려는 의도가 담겼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편 중국 국가통계국이 전날 발표한 7월 도시 실업률도 6월 5.0%에서 5.2%로 올랐습니다. 이를 보면 청년 실업률은 전체 도시 실업률의 3배가 넘습니다. 이건 지금 청년 실업률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청년 실업률 급증과 관련해서 일자리 수치는 다른 경제 지표가 부진한 회복을 가리키고 있으며 기업들이 점점 더 비관적으로 변하고 소비자들이 여전히 지출을 경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과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1년의 암울한 7월 지표에 분석가들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이 무역전쟁부터 장기화한 부동산 위기와 무너진 소비자 신뢰 등 위기들과 연이어 쌓아나가는 가운데 경제가 하반기로 가면서 장기 침체기로 진입했다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로이터는 이어서 약 1200만 명의 학생이 올여름 졸업을 했지만 고용주들이 고용을 꺼리면서 취업 희망자들은 수년간 중 가장 어려운 취업 시장에 직면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암울한 경제 상황 속에서 일자리를 절실히 원하는 젊은이들을 노리는 사기꾼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일자리 모집 광고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이들도 있고, 허위 광고와 대출 함정 등의 사기 수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자리 문제가 불러올 사회적 위기입니다. 그동안에 중국 공산당은 모든 일에 당의 지시를 무조건 순응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 그 지시대로 그대로 살아왔음에도 지금 당장 일자리가 없어서 생활을 유지하기도 힘들어졌다는 점에서 이런 사태는 중국 공산당에게는 리더십을 시험할 수 있는 중대한 기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심각성 때문에 시진핑 주석은 올해 젊은이들의 고용 전망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찾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을 했지만 실업률은 진정되기는커녕 급상승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16세에서 24세 사이의 모든 구직자를 추적할 방법은 없지만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작년에 3,300만 명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새로운 대학 졸업자까지 쏟아져 나왔으니 일자리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자리와 관련된 사기 사건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로이터는 이와 관련해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취업 지망생이 스스로 취업 사기꾼이 되는 수도 왕왕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 검찰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첫 10개월 동안에 전화 및 인터넷 사기로 기소된 18세 미만 청소년의 수가 연간 6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젊은 층의 일자리 부진은 당장 그들의 소비 성향에서도 뚜렷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CNN에 따르면 젊은 층이 연인에게 선물을 주면서 기념하는 중국판 발렌타인데이인 칠석, 치시라고 그러죠. 음력 7월 7일인데 이 칠석에도 소비가 부진했습니다. 이는 중국 젊은이들이 연애에 돈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지난 10일 칠석 당시에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상에서는 칠석 소비가 급락했다. 젊은 층이 애정세금을 내지 않나. 이런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이 인기 주제 1위에 올랐고 2억 회 이상 클릭됐습니다. 한 꽃가게의 주인은 팔리지도 않는 장미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면서 손님이 없다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 이ኳ뉴 공공정책대학원의 알프레드 우 교수는 칠석에 소비했던 젊은 층이 지금은 구직난을 겪고 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심리가 매우 나쁘고 소비자들은 매우 보수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연애도 사친 시대로 중국이 접어들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청년 실업률 급상승을 매우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7월 10일 중국의 잠자는 취업시장이 불안을 키우고 부글부글 끓는 사회적 긴장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제목 기사에서 중국 경제 둔화로 대중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일련의 폭력 사건과 사회적 분쟁이 뜨거운 논쟁을 촉발한 가운데 누리꾼과 전문가들은 이 실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사례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의 풀뿌리 커뮤니티 일꾼인 류페이와 그의 동료들은 자칭 안정유지 작업을 하느라고 요즘 바쁩니다. 잠재적 사회 불안을 해소하는 일인데 현재의 안 좋은 경제 상황이 그런 일들을 많이 촉발한다는 겁니다. 류페이와 동료들은 매일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방문해서 심부름 등을 해줍니다. 이들은 특히 좌절감이라든지 투자 실패, 정신적 불균형, 관계 문제, 정신장애 등 5가지 문제와 관련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둡니다. 실제로 류페이는 우리는 장기 실업 상태이거나 빚이 있는 가정에 신경을 쓰면서 그들의 우울과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자 1:1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서 경제가 둔하면 사람들은 더 공격적으로 되고 이방인들 간 분쟁이 증가하기 때문에 나는 내 가족에게 낯선 사람과 싸우지 말라라고 매일 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들의 일은 대중의 분노 표출이 빈번해지면서 요즘 더욱 중요해졌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제 둔화로 많은 가정이 소득 감소에 시달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지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55세 남성이 미국인 강사 4명을 한 공원에서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을 했고 상하이의 한 지하철역에서도 한 남성이 승객 3명을 흉기로 찌른 사건도 발생을 했는데 이들 사건들 모두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가 원인이었습니다. 상하이 푸단대 유아이 교수도 이런 사건들이 늘어나는 것은 최소한 부분적으로 실업률 상승 탓이라고 지적할 정도입니다. 그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특히 중산층은 실업과 소득 감소에 가장 타격을 받는 그룹이라 그러면서 정책 위반자들이 사회적 상황에 민감해하고 민감 분야의 신뢰를 해치는 어떤 정책도 중단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인민공안부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대중의 불안이 풀뿌리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층위에서 존재한다 그러면서 자녀 교육비, 소득 압박, 모기지 비용 같은 요소들이
점진적으로 오프라인의 압박을 온라인으로 전환해 적대적이고 대립이 심한 요를 낳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만큼 고학력 청년들의 시험문이 줄어들면서 사회적 불만도 커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과연 청년들의 높은 실업률로 인한 사회 불안을 막아낼 수 있을지, 또 이런 문제가 중국의 공안 통치를 더욱 강화시키면서 경제 성장의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하게 되지는 않을지 주목됩니다. 이런 점에서 시진핑 주석은 또 다른 시험대 위에 올라서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와이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추부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